짜잔! 오늘의 주인공 24105 캐논 RF 조리개 4 렌즈 되겠습니다. 오, 멋져요. 이번에 나온 RF 렌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EF 렌즈도 이 IS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떨방이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모든 RF 렌즈에서는 바로 요 컨트롤링이라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조작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24105의 특징이고요. 24mm의 큰 화각에서부터 105까지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멀리 있는 피사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렌즈이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들은 이번 RF24105mm로 찍은 사진들이며 각각 보여드리면서 테스트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화각의 그런 넓이를 여러분들에게 실감을 시켜 드리려고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은 24mm, 그러니까 가장 광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 건물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이거를 105mm로 당겨서 찍었을 때는 자, 이렇게 가깝게 촬영이 되는 게 바로 이 렌즈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중앙에 강아지가 작게 한 마리가 찍혀 있는데 요거를 105로 당겼을 때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여자분 두 분이 어떤 여자분 두 분을 또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요 두 분을 촬영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땡겨서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굉장히 포트레이트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24105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IS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켠 채로 영상을 찍고 끈 채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뉴욕 도서관으로 왔는데요. 각 조리개별 그리고 각 화각별로 얼마나 많은 비네팅이 주변부에 끼는지 렌즈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F 렌즈, 기존 피트 렌즈 24105에서 RF로 옮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갖고 있는 렌즈가 바로 이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뉴욕 도서관에서 테스트용으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화각대별로 우선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24mm 최대 광각으로 찍은 사진들에서 비네팅과 색수차를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시면 비네팅이 꽤나 많이 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수차 같은 경우에도 이 보라색 이런 것들이 바로 색수차인데 이것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mm로 찍은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비네팅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흰색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많이 끼어 있었던 색수차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보시면 약간의 화각을 좀 변경을 했을 뿐인데 굉장히 큰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각은 50mm 화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부터 확인을 해보면
비네팅은 이제 거의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흰색에 있는 색소차를 확인하면 아주 약간의 보라색에 끼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깔끔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은 70mm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늘진 사진인 거지, 또 다른 뭐 비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85mm이고 그리고 105mm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결론을 하자면 화각 변화, 그러니까 화각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네팅과 색소차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테스트를 한 것은 바로 조리개별로 비네팅과 색소차의 그런 테스트인데요. 맨 처음에 테스트한 것은 바로 최저 조리개인 4.0 입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면 비네팅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마찬가지로 색소차 보라색 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리개는 5.6입니다. 5.6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4, 조리개 5.6, 조리개 4, 조리개 5.6.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자리에 약간의 비네팅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소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 조리개는 8입니다. 조리개 8과 조리개 4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조리개 4, 조리개 8, 조리개 4, 조리개 8. 비네팅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색소차는 아까 테스트한 것처럼 화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소차 없이 깔끔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 35 이상은 찍어 주셔야지 색소차도 없고 비네팅도 많이 없는 그런 깔끔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조리개는 11입니다. 조리개 11과 8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조리개 8, 조리개 11, 조리개 8, 조리개 11. 자, 약간의 비네팅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소차를 보면 색소차는 여전히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테스트한 건 조리개 16 되겠습니다. 조리개 16, 조리개 11, 조리개 16. 조리개 16부터는 오히려 비네팅이 조금씩 끼어 들어갑니다. 조리개 5.6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조리개 11보다는 더 많이 끼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개 22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조리개 8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조리개 8, 조리개 22, 조리개 8, 조리개 22. 조리개 22의 비네팅과 조리개 8과의 비네팅이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많이 개선된 조리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소차를 한번 보면 조리개 22와 색소차와 조리개 8, 조리개 5.6과의 색소차 비교입니다. 색소차는 여전히 또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색소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lap your hands. Alright now, we gonna do the basic step. To the left. Take it back now, y'all. Turn it out. To the left. Take it back now, y'all. One hop this time. RF24105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왜곡도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뉴욕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후. 자,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사람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상한 뒤틀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직접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한 사진은 바로 왜곡인데요. 왜곡은 마찬가지로 화각대별로 제가 왜곡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왜곡 자체를 뭐 예술적으로 인정을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많이 심하게 되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심한 관광 렌즈로 인물 촬영을 크게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자, 우선은 건물 촬영을 한 모습인데, 우선 주변에 있는 중심에 있는 건물은 거의 왜곡, 그러니까 어색한 디틀링 같은 거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약간 어색하게 뒤틀려 있는 모습을 여기 보시면 약간 U자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 화각으로 찍었는 모습인데요. 요 주변부를 보면 약간 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크게 왜곡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화각 50mm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거의 왜곡이 사라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현실과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은. 그 다음에 70이고요. 70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곧장 딱 스트레이트한 그런 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로 찍은 사진이고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제 화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왜곡은 당연히 개선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이번 RF24105 렌즈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EF24105 렌즈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곡이 꽤나 많이 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35mm만 활용을 해도 왜곡을 많이 줄인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렌즈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거는 아웃포커싱인데요. 이게 콩글리시긴 한데 한국말로 하면 뒤에 흐림 효과라고 하죠. 이게 조리개 4 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렌즈를 갖고 아웃포커싱 효과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최대한 멀리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2사 광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최대한 105까지 당겨서 그 피사체와 또 가까이 이동을 한 다음에 찍으면 2410으로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갖고 찍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혹시나 적절한 모델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아웃포커싱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테스트한 사진 바로 아웃포커싱인데요.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렌즈 조리개 4에서는 많이 기대하기가 힘든데, 제가 이번 렌즈를 활용하면서 좀 놀란 게 105mm로 촬영을 했을 때 아웃포커싱이 그래도 꽤나 기대보다는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남자 뒤에 여자, 그리고 다른 인물들 보이시죠? 다 흐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면 이분한테 포커스를 맞췄을 때 뒤에 사람이, 그리고 뒤에 배경이 굉장히 흐려져 있어서 영화 같은 그런 사진,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여기 여자분을 뒤편 기점으로 해서 다 흐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아웃포커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사체랑 그리고 제 카메라 간의 그런 거리를 굉장히 좁혀서 촬영을 하면 그 효과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할머니를 엄청 가까이, 약 1m 정도 안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 워낙 가까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뒤에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배경이 흐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410 보케를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번 렌즈를 활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번 이 EF 마운트의 24105 렌즈랑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어떤 뭐 가족 뭐 소풍이나 뭐 이런 때 짐이
이미 많잖아요. 그럴 때 단렌즈 여러 개를 챙기는 것보다 그냥 2410 렌즈 하나를 여행용으로 챙겨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태영 작가의 이번에 새로 나온 RF 캐논 24105 테스트 리뷰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좋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좀 더 많은 리뷰 영상과 사진,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고 최대한 그 부분들을 기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